어느 정도를 컨설팅을 해보셨는지. 지금까지는 한 1,500명 정도를 만나뵌 것 같아요. 저처럼 뭔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의 성공 사례도 있을까요?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되게 처음 오셨을 때 되게 말끔하게 딱 가산에서 컨설팅 했었거든요. 저희 네네. 자사 사무실에서. 그 정장 입고 오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음. 정장 입고 오셔가지고 노트북 딱 펼치면서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컨설팅을 하기 전에 설문지를 받아요. 설문지를 보면 보통 대표님들 잘 안 쓰시거든요, 자세히. 근데 그분은 뭔가 쓴 거부터 달라요. 뭐 현재 내가 물건을 어떻게 물건을 가져와서 내가 지금 뭐 부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판매해보니까 안 되고 어떻게 해보니까 안 되고 이런 거를 쭉 정리해서 해서 딱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다르신 분 같아서 저도 시간을 진짜 많이 썼었죠. 더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쵸, 생각이 그쵸.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저한테 정성 들이게 하셨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준비를 했고 딱 만났어요. 근데 여쭤봤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삼성전자를 하시면서 다니시지만은 제일 연봉이 높은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업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신청하셨대요. 처음에는 사입을 하셨다가 좀 잘 안 팔리니까는 위탁으로. 사입은 고블린 잔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약간 알아요. 저는 그 전에 와인잔 몰랐거든요. 이렇게 와인잔. 예쁜 거? 네. 저는 그게 고블린 잔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분이 그 고블린 잔을 되게 예쁘게 한 거를 가지고 사입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팔면 좋을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위탁으로는 막 도매 사이트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필통,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표님과 위탁 상품은 매출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같은 상품을 가지고 되게 여러 명이 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법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대표님 성향으로는 그분은 그런 거죠. 시간은 좀 없고 자본이 어느 정도 있고 근데 대신 통찰력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그러면은 이거는 위탁으로 하시지 마시고 대표님 사입하신 상품 고블린장 가지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오히려. 네, 오히려 시간, 통찰력, 자본이면 그 세 개에서 본인의 장점을 되게 살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찰력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시간은 제일 낮고, 그럼 게이지로 봤을 때 시간이 제일 낮고, 뭐 자본력이 중간, 통찰력이 제일 상이다. 그래서 통찰력 쪽으로 제가 좀 알려드렸죠. 그래서 네이버는 스마트폰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고블린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 시장에서 현재 10,000원에서 20,000원대로 성장이 되어 있다. 대표님이 아무리 30,000원짜리 되게 좋은 걸 가져와도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딱 연말이었어요. 그때 11월 달? 그래서 제가 고블린잔 이런 거 막 검색해보니까는 사람들이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와인 하면서 그런 고블린잔을 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타겟으로 잡아서 저희가 같이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고 저희가 방향을 그냥 일반 고블린잔이 아니고 연말 파티하거나 아니면 좀 연인들이 이렇게 뭐 기념일 했을 때 그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요리 좀 하실 줄 아시냐고 해서 잘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상세 페이지 구성을 그냥 고블린 짠이 뭐 이게 어떻게 좋다 이런 거보다도 그 진짜 그 커플들 사람들 연말 그 했을 때 그 느낌이 나는 걸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내가 이 고블린 짠을 사면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해주는 거 좀 좋을 것 같다. 약간 선물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파스타라던가 막 이런 거 되게 요리 같은 거 직접 다 하셔가지고 고블린 짠으로 굉장히 예쁘게 DP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드린 게 고블린장 그냥 DP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약간 룸짜리라고 하죠. 네. GIF로 고블린장 이렇게 와인 같은 거 레드 와인 이렇게 좀 따르면서 이렇게 쫙 하면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해서 딱 해서 딱 한 상이 되게 예쁘게 밋밋할 수 있는 음식이 고블린장 이렇게 딱 넣고 와인 하나로 되게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연출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했고 그걸로 해서 또 인스타 쪽에도 많이 광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즉각적인 상품 아니면 좀 예쁜 상품들이 잘 되거든요. 연말 쪽을 잘 잡아서 하니까는 그때 사입했을 때 고블린장 되게 많이 사입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본이 있으신지 몰라도 500개인가 600개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10,000원씩만 해도 500만 원, 600만 원인 거네요. 확실히 자본력이 있으시구나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놔뒀대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팔았죠. 연말에 좀 태클을 잘 타가지고 갑자기 처음에는 뭐 한두 잔 들어오다가 연말 보니까는 연말쯤 한 일주일 전에 주문이 갑자기 막 터지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도 부업으로 하셔서 사입을 했지만은 굉장히 잘 됐었죠. 그럼 아직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릇 같은 거 되게 사입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약간 테이블웨어 이쪽으로 네. 아예 깊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쵸. 제가 좀 유심히 봤던 분들, 좀 도왔던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봐요. 근데 계속 빅파워 파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매출이 거의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아 그게 매출 기준이에요? 파워, 빅파워 네, 이런 게? 그렇죠. 3개월 파워가 800이고 4,000이 한 1,500 정도 하면 한 달에 빅파워 찍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뭐 삼성전자는 머리 좋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또 기억에 남는 분이 그 주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집에 애들 키우면서 이제 부업으로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분은 상품을 사입하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괜히 재고 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탁으로 애견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런 게 강아지 있어요? 가방. 별게 네. 다 있구나. 저는 몰랐는데 강아지 가방. 막 이렇게 들고. 네,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또 강아지 용품을 넣고 다녀요. 왜냐면은 뭐 강아지 똥 싸거나 이렇게 하면은 비닐 같은 거 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방. 이거를 되게 파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강아지가 4마리 정도가 있었어요. 강아지 키우시니까는 대표님이 그나마 좀 관심 있는 분야로 물건을 파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애견 가방 이거 좀 팔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또 그때 검색 데이터나 이런 거 데이터랩으로만 검색해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웬만한 유튜브나 강의 보면 다 비슷한 얘기 하실 거예요. 그냥 똑같이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데리고 있는 강아지 가지고 모델로 해가지고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찍고 저는 위탁이라도 대표님한테 물건을 꼭 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못해도 하나에서 2개 정도는 그래서 가져와서 사진도 찍고 되게 좀 다양하게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기존 사람들하고 컨설팅을 좀 되게 자주 해드렸어요. 제 기억에는 좀 약간 좀 남편분께서 사업이 좀 안 좋게 되면서 이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전에는 막 여러 개 해보면 안 되다가 로고나 다 만들어 드려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분도 위탁이 아니고 제조 공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가지고 이제 파셔서 지금은 되게 다양하게 파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어가 봤을 때 애견 가방 그리고 줄 하네스라고 하나요? 그 애견 그 줄하고 그분은 제가 봤을 때 파워 가는 걸 3개월에서 한 매출 한 800 정도 나오는 게 파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계속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말에 상암에서 그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분 중에서 그 수제 쿠키 베이킹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오셨어요. 온라인 판매를 안 하시고 오프라인 매장만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드셔서 이렇게 파시고 그리고 클래스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쿠키 클래스를. 딱 오셨을 때 되게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하려시는 분들은 좀 더 도와드리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왜 신청했는지 여쭤봤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오프라인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클래스도 하고 괜찮은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요즘은. 그래서 좀 온라인 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강의를 신청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는 되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강의도 있지만은 좀 따로 이렇게 1대1로 해가 좀 도와드리겠다 해서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 대표님이 강의 첫날 때 쿠키나 이런 걸 가져오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수제 쿠키가.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물건이 진짜 좋으면은 좀 마케팅만 좀 잘 들어가면 진짜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만 도와드리면은 굉장히 성장이 빠르겠다 해서 좀 도와드린 것도 있죠. 대표님도 로고가 없으셨어요. 제가 그냥 베이커리 스튜디오 이렇게 있었는데 로고 온라인에 판매할 스마트 스토어 로고도 만들어드리고 상세 페이지도 같이 이렇게 기획하고 만들어드렸어요. 딱 작년 말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최근에 한번 매출 어느 정도 올라오셨나 제가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2월달 기준으로 딱 보면은 보통 3개월 전에 매출이 잡혀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2월이니까는 11월, 12월, 1월 매출이 딱 1,000만 원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도 하지만은 마케팅 쪽으로 조언을 많이 드려요. 근데 그 대표님이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그냥 대표님 일상 아이디는 이런 베이커리 그쪽으로 해놨는데 대표님 일상 쿠키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사진 하나 찍고 그런 거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스타로 하면은 이거를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대표님 걸 어떤 걸 원해서 분명히 인스타를 보실 건데 그 사람들에 맞는 거를 올려주셔야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첫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인스타를 이렇게 뭐 개인적인 그런 거 올리는 거 좀 적게 하시고 대량 주문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오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에 대량 주문 들어왔던 것들 쿠키 막 100개, 200개씩 깔려있는 거 찍은 것들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팔았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학교 아니면 뭐 관공서,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검증된 분들, 아무 상품을 가져왔다 그냥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다른 데서 좀 검증을 받았던 거를 다시 선택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런 이미지를 그냥 단체가 주문 들었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학교, 유치원에서 들어왔다 해서 그런 거를 글에 꼭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직접 만드는 수제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아무리 혼자 이렇게 수제라고 말해도 사람들 안 믿는다. 그래서 그냥 진짜 만드는 모습을 찍어서 수제 쿠키로 해서 하는 거를 직원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대표님 만드시면은 옆에서 찍어서 올리고 클래스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클래스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도 운영한다. 그리고 이렇게 뭐 대량 주문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자체나 학교, 유치원에서 되게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를 중심으로 인스타에 좀 많이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객들 니즈,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터, 고객의 니즈를 생각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좀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사업 다 똑같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이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자본, 통찰력, 시간입니다. 부동산하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본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죠. 스마트 스토어는 그게 아니고 그 중에 저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이 본인 성향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간을 충분히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거를 했을 때 되게 빠르게 습득하는 통찰력이 높은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라든지 그 세 가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라도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입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지금 바로 진입해야 됩니다. 네, 완전 블루오션이죠. 그분.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많이 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부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은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전략.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은 통찰력. 어떻게 보면은 그 베이킹 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자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장 자체도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력 있는 분.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해드리니까는 성장이 아무래도 되게 빠르셨어요. 근데 많은 대표님들이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한테 보통 오시는 분들은 잘 되신 분들이 더 잘 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많지만은 뭐 10명 중에 2~3명?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서야 이제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30분 동안 듣거든요. 딱 그런 거죠. 아니 대표님은 통찰력이 있으신데 왜 시간 쪽에 대한 전략을 쓰시는지 아니면 대표님은 시간 쪽에 대한 장점이 있으신데 왜 자본 있는 사람처럼 하시는 건지 그게 잘못됐다. 아마 지금 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떤 분은 자본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시간이 많으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워라벨이 좀 있으시면 시간이 많고 내가 직장에서 좀 돈을 많이 월급 받는다면 자본 그리고 내가 좀 통찰력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분들 세 개 다 부족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제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세 개가 아예 다 땅인 경우는 없고 그 중에서 분명히 1인 부분,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높을 거라고는 분명히 돼요. 다 0일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